단종의 사주팔자는 신유병신 정사이민. 시간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라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단종이 이제 1448년 이때 나이가 8세란 말이에요. 8세 무진년, 이때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다. 이 사주는 월간 병화에서 정제 편제를 보는 이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일에는 비경 겁재가 깔려 있는 형태라서 대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삶의 방향성이 전부 다 일지 정사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되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가 살을 보면은 사하는 것이고, 신이 살을 보면은 겁살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이 정사에 의해서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운이 뭔가 조금 자기가 편안하게 인생을 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다가 왕세자의 무진년의 왕세자의 책봉이 됐고, 1450년에 세종대왕이 이제 할아버지죠. 문종이 아버지, 세종대왕이 할아버지인데, 이제 세종대왕이 이때 사망하게 됩니다. 경호년에. 이때가 지금 아직까지는 을미대운이에요. 을미대운이니까 연지하고 계속 격각이 되는 상태예요. 격각. 일지하고 격각, 연지하고 격각. 그러니까 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일단은 연지가 격각이 되면 자기 삶이나 인생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일지까지 흔들리니까 우왕좌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경호년은 월지에 있는 신이 천간에 경으로 투출이 되어서 결국은 이 사주팔자에서 이 세종대왕은 이 월지에 있는 신이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제라고 볼 게 아니고 식신의 개념으로 본다. 병이 무토를 보면 식신이기도 하지만 신을 보면은 식신이니까 월지에 있는 거를 식신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투출되었다는 거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본질이 힘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에서 경으로 투출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종대왕 사망.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문종이 왕위로 이제 올라가죠. 왕이 됐습니다. 1450년에. 근데 2년 후에 1452년 임신년이 오니까 다시 원숭이 신자를 또 다시 세운에서 오니까 결론적으로 세종대왕도 신이고 자기 아버지 문종도 신에 대한 이 글자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교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죽게 된 사건. 그래서 이제 1452년에 자기가 뭔가 식신으로서 쓰던 글자가 이게 운에서 온다는 거는 자기가 뭔가 삶의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천간에서 임수가 떠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관이 왔죠. 이게 일간으로 보면 정관인데 월로 보면은 편관이죠. 어찌됐든 어린 나이 1452년이니까 이때가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뭘 알겠습니까? 12살에.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호섭이 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1453년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아들에는 이제 수양대군도 있고 양평대군도 있고 이제 뭐 금성대군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수양대군이 단종 입장에서는 이제 삼촌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문종, 자기 아버지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 그래서 삼촌인데 어찌됐든 삼촌이 계유년에 계유정난을 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뺏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55년에 결국은 수양대군이 실질적인 모든 세력을 다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단종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455년 계유년에 을해년에 유하고 사하고 또 격각이 되죠. 근데 이때는 대운 자체가 갑오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갑오대운. 그러면은 사유축에서 오니까 도화살이죠. 도화살인데 갑오대운이 오면 이 월에 있는 신이 격각이 되죠. 그러면은 이 병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월주 병신이 사지에 몰리는 것이 되고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양대군이 어떻게 보면 을미대운도 해롭지만 을미대운이 결론적으로 병신일주에서 보면 이게 천살이고 갑오대운은 병신에서 보면은 제살이 되죠. 제살은 수옥살, 감옥살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갑오대운이 오니까 갑오대운 중에 을해년이 오니까 사하고 유하고 격각이 되고 신에서는 해를 보니까 망신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때 55년에 왕권을 수양대군에게 자기 삼촌한테 이양했단 말이에요. 너 해. 네가 왕해라 그러면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456년에 병자년이 오니까 원숭이 신자가 자를 보면은 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이 모두 식신이 될 것인데 신이 자를 보면 사한다. 그래서 사육신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모든 세력들 다 처형돼 버리죠. 유배를 가거나 처형돼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1457년 정축년이란 말이에요. 정축년 결국은 이제 영월로 강원도 영월 유배를 가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원숭이 신이 이 축을 보니까 인묘하죠. 인묘 죽는다는 뜻이죠. 정화 겁제에 의해서 원숭이 신이 축에 인묘해서 사망했는데 사유축 삼합으로 들어오죠. 정축년에 사주팔자에 있는 유하고 사하고 사유축 삼합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자기 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이때가 정축년 을해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하고 유하고 또 격각이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단종의 17살 어린 나이에 유배에 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비참하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수양대군이 정유생이란 말이에요. 수양대군이 정유생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 수양대군의 어떤 삶의 그 어떤 바탕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종이 병신인데 정유라는 거는 이미 단종 사주팔자에서 신유가 연에 자리 잡고 있거든. 그러면 자기가 원숭이 신을 쓰고 싶은데 유가 연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가죠. 유의 권력이 원숭이 신의 권력이 이 유에 의해서 허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육친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 편제가 정제를 만났다. 이렇게 편제와 정제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신이 유를 보면 신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에 의해서. 왜냐하면 신이 유를 낳았기 때문에.
여름이 가을을 낳았기 때문에 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신이 유를 보았기 때문에 신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미 사주 구조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일지가 정사 일주이기 때문에 사신합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신합으로 고통받고 신유로서 고통받는 것이라서 어찌됐든 이 사주는 좀 많이 괴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